맹모 삼촌지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딱 들어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의 성공에 있어서 아이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이 이제 결심하셔야 되는 것은 잔소리보다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정 환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먼저고요. 학령기 시기 때는 다른 또래 아이로 많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 책을 아예 싫어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책을 자기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을 함께 만드는 여러 동아리들이 있어요. 학교에 보면. 그런 동아리에 아이들이 속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 있는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또 펼칠 수 있게도 하시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좋아요. 부모님과 부모님끼리는 또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과 부모님이 굉장히 가치관이 일치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요소들을 같이 시작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같이 책을 읽는 요소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가정 환경과 밖의 환경 자체를 좀 일관적으로 만들어주면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조금씩 숙고 기질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막 뭔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비애를 맞추려고 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대로 막 갑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보다. 우리 아이가 공부에 좀 흥미가 있나 보다. 얘 천재인가 봐. 선행학습 시키니까 당연히 잘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지냐면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학제가 갑자기 확 어려워지거든요, 그때. 그때 많이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한번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습관이 자기 주도성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요, 자기 주도성 없으면 일정 어떤 부분의 성적이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공부라는 게 요즘엔 평생교육이라는 게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우리 아이 성인 됐었을 때 계속 공부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습관,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면 오히려 이 아이가 그걸 내면화해서 운동 재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동기화할 수 있는 그 요소 자체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건 외적 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외적 보상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면화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입시라고 하는 분야에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것이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롤모델이라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입시라고 하는 분야의 학원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억지로 뭔가 주입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겪어요. 이거는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먹고 싶어서 먹으려면 나도 모르게 입이 벌려지는데 너 이거 먹어 하고 입을 쫙 벌린 다음에 막 거기다 우겨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먹고 싶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혐오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워질 수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자꾸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애들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나는 그것으로부터 좀 뭔가 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놀이터와 같은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구들만 있지 거기에 특정한 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룰은 거기서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시소를 되게 잘 타고 어떤 사람은 정글짐을 어떻게 가니까 잘 보고 이런 걸 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좀 자유로워야 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환경에서 자기가 좀 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려면 그것은 주입식 교육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자기의 주관이 조금 더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스펀지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재화하는 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말투부터 행동, 몸집, 습관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습관하고 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야, 너 그거 하면은 이제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것도 해봤지만 요거는 좀 어떨까? 아이가 좀 좋아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막 싫어하지 않을 방향으로. 왜냐면 어떤 아이가 뭐 게임 TV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게 말투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게임 TV 자체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은 좀 순한하게 하면서도 게임을 건강하게 알려주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접근일 수가 있겠죠.